안녕하세요. 지속가능발전소 김수영입니다. 12월 4일부터 10일까지의 ESG 사건 사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81개 기업에서 사건 사고가 있었는데요. 금융 및 지주사에서 131건, 자유소비재 서비스에서 44건, 산업재에서 29건의 뉴스가 있었습니다. 금융 및 지주사에서 유난히 많은 ESG 사건 사고 기사가 있었네요. DGB 금융지주와 대구은행의 기사가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해 캄보디아 현지 공무원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즉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로 김태효 DGB 금융지주 회장과 대구은행 임원 등 4명이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이 뇌물은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 법인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한 뇌물이었는데요. 금액은 350만 달러, 우리 돈 41억 원에 달하는 뇌물입니다. MBC 뉴스에 따르면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을 사면서 매매 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을 썼다고 합니다. 사실 지난 3월과 8월까지만 해도 이 사건은 부동산 계약 사고로 보도되었고 현지 브로커에게 부동산 매입 비용을 송금했다가 돌려받지 못한 사고로 보도가 되었었는데 수사 결과 이는 로비 비용이었던 것입니다. 대구은행 측은 이 사고로 인해 캄보디아 현지 법인 부행장 등 임직원들을 배임 혐의로 고발도 했었던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현재 대구은행 노조는 DGB 금융지주 김태효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경영진이 뇌물 사실을 알았음에도 현지 직원의 잘못으로 떠넘기기 위해 고발했다면 더욱 심각한 범죄 행위일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국제사회 대외 신용도가 떨어지고 회계 투명성을 악화시키는 중대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뇌물 사건으로 인해 DGB 금융지주와 대구은행의 도덕성 리스크 점수가 상승했습니다. 금융 및 지주사에서 또 한 가지 주요 사건이 있었는데요. 신한금융투자는 라인펀드의 부당 판매로 인해 과태료 41억 원을 부과받고 사모펀드 신규 판매 등 일부 업무 정지 6개월에 제재가 내려졌습니다. 또 전현직 임직원 24명에게 최고 정직 3개월 제재가 내려졌습니다. 또한 라인자산운용펀드의 부실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판매를 계속한 전 임원은 징역 8년과 벌금 3억 원 실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임원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482억 원 규모의 펀드 상품을 판매했다고 합니다. 라인펀드 사태가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불안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금융 및 지주사의 또 다른 사건은 나이스 금융그룹인데요. 아들의 황제 군복무 논란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최영 전 나이스그룹 부회장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들의 군복무 편의를 위해 부대 간부들에게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입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 법인카드를 사용해 업무상 횡령 혐의도 받았으며 부대 간부에게 전역 후 자신의 회사 계열사 취업을 제안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ESG 이슈 중 도덕성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번 주는 특히 금융섹터 기업의 ESG 사건들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다른 섹터에서 일어난 사건들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등 7개 홈쇼핑사에서 판촉비나 종업원 인건비를 협력회사에 전가하여 과징금 41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장애인 이동권 시위로 인권 침해 관련 ESG 뉴스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다양한 사람들의 이동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공기업에서 더 노력해야 할 ESG 문제입니다. 여수의 남해화학에서는 노동자 고용 불안에 따른 근무 환경 문제가 제기되었고 현대오일뱅크는 자회사에 페놀 폐수를 떠넘겼다는 의혹을 받아 환경 리스크가 상승하였습니다. 이번 주 ESG 뉴스는 여기까지인데요. 다음 주에는 2021년에 있었던 ESG 사건 사고를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